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6만 9천 불 전고점 뚫고 막 7만 1천 불까지 갔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뚫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왜 많이 오르는 걸까요? 의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오늘 3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도 1억을 뚫었죠. 네, 돌파를 했고, 근데 뭐 사실 한화로 1억을 돌파한 것 자체는 뭐 우리에게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거 기준에 환율을 곱하고 거기에 뭐 김치 프리미엄을 좀 더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인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것과 동시에 달러로도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고점이죠. 그래서 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음, 지금 이 전고점 저항 영역대에 막혀 있었어요. 그게 음, 이번 주말 정도부터 조금 이제 움직임이 보였고, 근데 계속해서 네, 보시면은 전고점을 실질적으로 돌파 못했죠. 이때도 이제 음, 7만 달러는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네,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7만까지 달러까지는 찍었는데 이게 뭐 잠깐 그게 돌파했다고 해서 이게 저항 영역대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음,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양봉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음, 여기서도 지금도 만약 이 상태에서 또 내려온다면 이게 돌파한 게 아니에요. 아, 예,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보통은 한 2, 3일 정도는 좀 유예 기간을 두고 보죠. 만약 그 음, 이전에 다시 돌아온다면 일종의 거짓 돌파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군요.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어요. 보시면은 오, 지지난 사이클이거든요. 네. 뚫었었죠? 네, 2017년에 네. 뚫었었네요. 네, 뚫었었죠. 이때도 꽤 많이 뚫었었어요. 천이 어, 거의 10%까지 뚫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음, 7만 7천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확실히 뚫었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쵸. 만약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았다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장대 양봉이겠죠. 음,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뚫었다고 느꼈겠죠. 하지만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 했죠.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네. 아, 그런데 대신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냥 기준으로, 네. 오늘까지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제 뚫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게 음, 이제 본격적인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단순히 뭐 1억 원을 음, 돌파했다, 이런 것보다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네.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음, 강세장.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요 네. 정도 단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보통. 네. 또 한 요 정도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방 추세로 가는 상승장이고, 정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유산. 정말 폭발할 듯이 터지는 그 불장은, 강세장은 보통 음,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수직 상승하죠? 그러네요. 정말 네, 단기간에. 포물선 상승을 하는 진짜 강세장은 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레이스로 친다면 지금은 아직 신호가 안 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든 그 차량들이 지금 출발선에 다 섰어. 이 네. 깃발만 올라가면 이제 밟고 출발하는 거야. 네.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일단 음, 지금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는 돌파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신호가 울린 거죠. 근데 이것도 아,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선수 이렇게 네. 딱 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그쵸. 팡 하면은 동시에 출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한 2, 3초 지나서 누가 부정 출발. 그쵸. 그런 그러면 경우 다시 있죠. 다 돌아가죠. 그게 아까 같이 음, 그렇게 다시 2, 3일 후 정도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거짓 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순간부터 진짜 강세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면 음. 이제 정말 강세장이 시작됐구나. 쇼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2, 3일 지켜봤는데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혹시 더 올라가면은 그쵸. 그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그쵸. 될까요? 네.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정말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반감기가 되질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좀 이렇게 잠잠하다가 반감기 지나서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네.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올랐던 이유는 사실 네, 뭐 반감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들이 전부 반감기였거든요. 네, 반감기, 이것만 보면은 반감기가 정말로 이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꼭 실제로도 그랬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반감기로 인해 이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만약에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은, 그게 충분히 반감기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음, 올해 일어났죠, 실제로. ETF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물 ETF가 1월 음, 10일에 출시가 됐고, 그 네, 현물 ETF로 인해서 지금 요게 원래 반감기예요. 아직 네, 오지도 않았어요. 한 요 정도예요. 그쵸.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죠. 그런데 네, 이 현물 ETF 출시가 반감기를 요렇게 3개월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왜? 엄청난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공급과 음,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네, 보여지는 게 이게 현물 ETF의 순유입 유출량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금 딱 40거래일 9주차 거래를 했는데 네. 3주차 제외하고는 매주 기본적으로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순유입됐죠. 그리고 최근 이게, 한 달만 보면은 한 주에 평균 거의 3만 개 정도. 아, 네. 한 주에요. 한 주에 3만 개씩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총 유입된 비트코인의 그 개수가 약 18만 개. 금액으로 치면은 100억 달러 정도예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100억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전체, 지금 이거는 순유입만 아까 말한 거고, 네. 전체 비트코인 그 ETF에 있는 금액이 540억 달러예요. 그렇게 많나요, 벌써? 네. 그리고 금이 960억 달러거든요. 금형 와, ETF가. 그래서 네, 보시면 금과 비트코인이 지금 36 곱하기 2는 72니까 이미 네. 금의 절반을 넘었죠? 와, 이거 대단한 네. 것 같은데요, 작가님?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금은 네. 2004년에 현물 ETF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2024년이니까 네. 20년 된 거예요. 와, 비트코인 40거래, 9주차. 40년 했죠. 9주차니까 딱 두 달이죠. 네네. 두 달 만에 20년의 절반 가까이를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엄청난 거고, 실제로 지금 현물 ETF 출시가 여기죠? 1월 네, 11일? 보시면은 그 이후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유입량. 네. 그 다음 이건 2월 달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한 달 더 지났으니까 지금 더 격차가 났죠. 왜냐면 여기서 보여지죠? 이때부터니까. 이때, 네네네. 아까는 지금 여기까지만 표시된 거예요. 이 밑에가. 아, 더 네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올라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금. 눈으로 보이죠? 그건 막 빠지고 있네요, 지금. 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유입 중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금은 정확하게, 비트코인과 속성이 가장 비슷하잖아요. 비트코인 음,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뭐 의료용이라든지 공업용이 아니잖아요. 금이력 그렇죠. 저장 수단이, 가치 저장 수단이 금의 진짜 목적이고, 금의 현재 네, 14조 달러의 그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결국 네. 그 역할을 디지털로 하는 비트코인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죠. 음, 그러면서 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리밸런싱 됐다. 예를 네. 들어서 금을 5% 갖고 있는 사람이 금을 4%로 줄이고 비트코인을 1%로 하자. 하면 음, 0%였던 비트코인이 1%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이시나요? 네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은을 추월했네요, 은을 지금. 넘었습니다. 네. 아, 은을 넘었어요. 다들 사실, 아시겠지만 상품 자산 시장에서 금이 수천 년간 1위였죠. 인류의 그쵸. 경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 음, 다음에 2위는 부동의 2위죠. 은. 그쵸. 네. 금은 너무 단위가 크니까 보통은 은을 썼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천 년간 1위는 금이었고 2위는 은이었습니다. 그게 음, 지금 오늘 바뀌었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네요, 은의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비트코인 15년이 따라잡은 거예요. 다음 타겟은 이제 금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금, 지금 딱 10배 차이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은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역전될 거예요. 단지 음,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보시면,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일주일 동안 생산된 비트코인이 6,300개예요. 하루에 900개씩 생산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33,600개가 순유입됐어요. ETF로. 그 얘기는 정확히 곱하기 5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생산되는 비트코인 양의 5배를 현물 ETF가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네요. 전체 40일 평균으로 보더라도 전체 40일 평균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한 4,500개 정도 가져가니까 하루에 네. 900개 생산량 대비 거의 정확히 5배예요. 음, 그걸 평균적으로 비트코인 가져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속도가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줄어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네. 발생해요. 그게 어, 뭐냐면 지금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고 요게 네.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막, 300만, 네. 어, 엄청, 뭐 300, 거의 네. 1.2가 줄었어요. 300만 개까지 갔었다가 지금 180만 개까지. 와,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냐? 지난 반감기부터 일어났어요. 지난 반감기를 기점으로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네. 그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재고가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전까지는 공급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었던 거예요. 근데 네. 지난 반감기를 기점으로 재고가 줄었어요. 근데 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아직도 요거랑 생산량이 똑같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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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다가 900개. 이번 반감기가 지나면 여기서 또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근데 아직 반감기 안, 그죠. 방학이 아직 안 네, 안 왔죠.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음, 폭증했어요. 수요는 폭증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반감기가 오면서 이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정도의 네. 효과를 주는 반감기가 또 와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꺾일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이런,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50개씩 생산되는 게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도록 설정이 됐죠. 네. 지금 6.25개고 이제 3.16개로 줄어요. 네. 그러면은 생산량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폭발적인 속도로 생산이 되다가 네.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음, 그러니까 공급량이 네. 점근법적으로 네.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수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보통 S 곡선 아시죠? 그쵸, 채택 그쵸. S 곡선인데 처음에 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쵸. 네, OTT, 뭐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음, 모든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 얼리 어답터의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네. 시점이 오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이렇게 떨어져요. 어, 반대가 돼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수요가 없을 때는 공급이 이러다가 수요가 여기서 폭발하는데 공급은 반대로 이렇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런 수요와 그 공급의 불균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음, 이 시점이 딱 요걸로 보면은 한 요기 정도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거의 이제 공급이 없어지는. 네, 그쵸.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지금 요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거든요. 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난데요. 예. 기울기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죠. 여기서 치면은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남은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사막에서 생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막에 음, 사는데 생수 필수잖아요. 그쵸. 100개가 있어요. 그때 음, 하나 팔려봐야 가격 조금밖에 안 오릅니다. 그쵸. 근데 생수가 막 팔려서 10개밖에 안 돼요. 그때는 하나씩 팔릴 때마다 남은 생수의 가치가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쵸.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점근법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요 음,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네. 가격은 그때부터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BTC의 비트코인의 승수는 118배래요. 118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달러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네, 가격이 118달러 오른다는 거예요. 엄청 이게 오르네요. 네, 이게 물량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하급수적인 가격의 상승이에요. 네. 음, 생수가 10개 남았을 때 하나 팔리면 남은 9개 가격은 10%가 오르는 게 아니라 10개 네, 중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10%가 오르는 게 아니라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가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더. 음, 네. 그래서 이런 승수가 나오는 건 이게 어디 어설픈 데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음, 아메리카요. 그쵸, 그쵸. 개인이 2위, 조사한 게 2위, 아니죠, 지금. 2위 은행에서 조사한 거예요. 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루에 지금 40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하루에 대략 5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5억 달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승수를 118배까지 안 주고 조금 보수적으로 한 73.6배 정도 음, 만 줬다고 하더라도 1년 252거래일이죠. 그 네, 거래일 동안 얘가 들어왔을 때 5억 달러까지 안 봐줘요. 이게 이제 한 반토막 났다고 보수적으로 계산. 음, 그렇게 해서 네네. 50% 반토막 났다고 계산을 해도 이게 시가총액으로 4억 6천억 달러 정도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 현물 ETF 효과만으로 3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만 5억 달러요? 6천.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반감기도 안 넣고 금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거 넣지도 않은 거예요. 오로지 현물 ETF 효과만으로. 현물 ETF 하나만. 그것도 미국 현물 ETF. 그것도 지금 들어오는 돈이 반토막 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만 와, 넣은 거고 지금 2분기부터 승인될 홍콩은 넣지도 않았어요. 음, 아시아와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죠. 네. 그건 넣지도 않았고 반감기 넣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금리나 넣지도 않았고 더 결정적인 거. 가격이 오르면은 개미들이 달려들면서 엄청난 홍보가 거품이 발생하죠. 나타나죠. 예. 그쵸. 그거 넣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한 거예요. 아, 그래도 38만? 네. 네,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작가님 뒤에 막 그 75%, 100%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5억 달러에 75%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3만 5천 달러. 아, 그다음에 그, 5억 달러 지금 들어오는 기준이 계속 들어온다로 네. 가정을 하면은 70만 달러. 여기 가면은 금이랑 같아져요. 아, 그렇군요. 금이 더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네. 근데 어, 저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네. 40만 달러, 그러니까 5억 정도는 저는 뭐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못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음, 가격이라고 하는 건 10만이 알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그쵸, 그쵸. 네, 그건 10만이 알기 때문에 못 갈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 요 정도 단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5억 정도까지 가는 걸 배제할 정도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전혀 슈퍼 아니다. 네. 슈퍼 사이클이니까. 네. 작가님 그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책이 지금 교보문고하고 예스24뭐 알라딘 같은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작가님이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와 그때 뭐 한 네. 6천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승인되고 그렇죠. 네. 5,500 이러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 슈퍼 사이클이야 했는데 반감기가 안 왔는데도 지금 1억을 그러니까 넘었거든요. 야 이거 이제 뭐 좀 그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